안녕하세요. 지지옥션 이주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옥토끼입니다. 자, 옥토끼의 뜻은 옥션, 토크, 우리끼리의 줄임말인데요. 경매 이슈되는 경매 사건이나 그 부동산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분 한번 모셔봤는데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지옥션 정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하시는 일이 뭔가요? 저는 지금 현재 지지옥션 법무팀에 있고요. 네, 상담이나 특수권리 분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오늘 이제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요즘에 낙찰가율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제 119%가 넘을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과연 이제 경매로 어떤 물건들을 낙찰을 받아야지 내가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강민 씨를 모시게 된 이유가 우리 강민 씨가 얼마 전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낙찰을 받았는데 거의 감정 가격의 30%가 아닌가요? 13%의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그런 어떤 사례인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경매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일단 그 사건 내역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감정 가격은 2억 8천만 원인데 당시 이제 최저가가 3,758만 원 정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좀 특이사항이 한 3번 정도 누군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가 계속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9번 유찰이 됐는데 그 9번 유찰되고 나서 강민 씨가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13%인 그렇죠. 1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3,81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그 분위기에서는 정말 상당히 낮은 매각가율이죠.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좀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은 이 물건은 제가 한 2번 정도 유찰이 됐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궁금했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예.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께 누차 이제 임차인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도 갖추고 배당용을 하면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어떤 그 상황이었나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물론 없었고 권리신고 또한 안 되어 있는 미상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경매가 진행을 하면 집행관이 가서 이제 어떤 임차인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얼마고 또 배당 요구를 했는지도 이제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보증금이 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조사가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강가를 했던 거죠. 신고가 안 됐고 조사가 안 됐으니까 보증금이 없겠거니 하고 이렇게 3번을 들어갔다가 다 대금 미납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냥 강가하고 들어가서 대금 미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원래 이제 근저당권자가 대출을 하기 전에는 지금 감정가가 2억 8천인데 2억 2,500까지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출할 때 임차인 조사를 해보고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보통 임차인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갔다는 거는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대출이 나갔으면 임차인이 없으니까 이 정도 대출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3번 정도 지금 그래서 대금 미납 사건이 발생을 한 거다. 사실 이제 대금 미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입찰 보증금으로 이제 최저가의 10%를 내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면은 1억 4,300만 원일 때 대금 미납을 했으니까 한 1,4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3번이나 또 미납을 했으면은 일반인들이 그러면 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지금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임차인한테 찾아간 임차인한테 거죠. 찾아가서. 그렇죠. 저도 쉽게 안 건 아닙니다. 2번을 찾아갔어요. 2번을 찾아갔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저를. 물론 제가 덜컥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좀 뭐 무례하긴 했어요. 그치만 2번째 찾아갔을 때는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정중하게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선생님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가 인수해야 되니까 그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낙찰을 받고 선생님의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그러니까 하니까 뭐 그거는 낙찰자가 네. 돌려줘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뭐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사정은 뻔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제가 찾아갔을 때는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처럼 문전박대를 하고 그 사람은 또 안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강민 씨는 저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한 번 더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번 그렇죠. 찾아가서 알아냈다. 이게 그렇죠. 지금 결론이잖아요. 이 보증금이 얼마납니까?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보증금 2억 1천만 원. 네. 지금 2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이니까 네. 최소한 7천만 원. 최소가 그렇죠. 이제 7천만 원에서 낙찰을 받아야지 네.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감정 가격에 네. 똑같이 매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면은 2번 찾아가니까 알려줬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2번째에서도 문전박대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물건을 포기했을 겁니다. 2번째에서 알려줘서 그렇죠. 다행히 예. 2번째에서 알려줘서 제가 입찰을 하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 부분은 잘라. 네. 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3,81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네. 뭐 결론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셨나요? 나중에는 뭐 처리 방법은 좀 일반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인터넷에 요즘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플랫폼이나 공인중개사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물론 뭐 정말 최종적으로 판 건 그 앞에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받고 물건을 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매도를 하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 이걸로 얼마에 파셨어요? 호가는 3억이었고 2억 8,500에 팔았습니다. 아 2억 8,500만 원. 예. 자 그러면은 2억 8,500만 원에 다시 매도를 했으면 임차인에게 다시 2억 1천만 원을 이제 돌려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매를 하고 그 받은 금액으로 그렇죠. 임차인 2억 1천만 원 이제 변제를 해주고 보증금을 그렇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수익이 되는 그런 그렇죠. 구조였는데 네. 낮은 금액이 받았기 때문에 뭐 수익률은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가 안 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걸을 것은 또 아니고 맞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조사는 일단 다 해보고 나서 그렇죠. 결정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야지 높은 수익률을 네. 올릴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찾아가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찾아갔을 때 제가 2번을 찾아갔는데 첫 번째 찾아갈 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때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솔직히. 재수 없다고? 네.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소금 맞은 건. 네. 그러니까 이 물건 아니라 이제 다른 물건도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하고 다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물건? 물건이요. 이 물건에서. 네. 소금 맞았어요, 저. 그랬는데도 저는 그런데도 2번을 찾아가서 그분이 마음을 연 것 같아요. 거기서. 소금을 맞으면은 네. 마음이 열린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고생을 한 만큼 그만큼 또 수익이 따라오는 거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을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으면 네.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네. 이렇게 파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이런 경매 물건을 접근할 때 또 다른 뭐 주의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3번이나 대급 미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가 한전,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겠거니 생각한 점, 그러니까 확실한 조사를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물건 같은 그거 거. 말고 다른 주 있죠. 다른 주의점요? 이런 물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하자면 내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과 내가 낙찰받는 금액 그리고 시세를 잘 조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2억 1천이고 내가 낙찰받는 금액이 만약에 1억이라면 이 물건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 그리고 시세 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얼마의 보증금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얼마에 매도할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이런 물건은 수익이 납니다. 네. 자, 이 사례 말고도 다른 뭐 낙찰받은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사례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사례도 해결했던 그런 처리 과정들을 네.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자, 우리 컨텐츠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옥토끼입니다. 옥토끼 뜻이 옥션, 토크, 우리끼리. 우리끼리.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얘기를 같이 했는데 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네, 사례를 맞습니다. 갖고 찾아올 수 있겠죠. 네, 제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뭐 궁금한 사항이나 다음에는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은 이제 첫 컨텐츠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밑에 책 보이시죠? 이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GG 옥션에서 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다 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채택된 그런 주제가 있으면은 그런 분들 1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옥토끼 첫 시간 같이 나와주셔서 같은 사례도 소개해 주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